제가 얼마 전에 캘큘러스 안톤 10th 에디션 이 책을 구입했었는데요. 이 책을 예스24에서 구입했습니다. 하워드 안톤이 작성한 캘큘러스이고요. 10th 에디션 10판입니다. 이 책을 48,000원 주고 구입했는데 이 책의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캘큘러스에 들어있지 않은 많은 내용이 들어있고요. 책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책이 페이퍼백이고요. 용지, 품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종이질이 굉장히 안 좋고요. 더 심각한 거는 이 책에서 그 암모니아 냄새, 오줌 냄새가 납니다. 그래갖고 이걸 조금만 읽으면 머리가 아플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 책을 못 읽고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요. 이 책을 아마존에서 구입하려면 굉장히 비싸고요. 알리브리스라고 중고 책 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털 이 책을요 하드 카피로 주문해 보세요. 여기에 33불에서 40불 사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요. 우성료까지 해서 5만원에서 6만원 그 정도 들 겁니다. 주문하실 때 소프트 커버를 선택하지 말고요. 이런 소프트 커버는 페이퍼백이라고 부릅니다. 소프트 커버는 여기 예스24에 있는 책과 같은 책입니다. 이걸 주문하지 마시고 하드 커버, 이 하드 커버를 선택하세요. 33불에서 40불 사이면 선택할 만한데요. 여기에 하드 커버 베리 굿 38불인데요. 우성료 15불 정도 합치면 50불에서 60불 사이에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목차에 보면 For Student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잠시 읽어 보겠는데요. For the student, calculus provides a way of viewing and analyzing the physical world. 미적분학은 피지컬 월드, 실세계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As with all mathematics courses, calculus involves equation and formulas. 모든 수학 과목처럼 미적분학은 수식과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However, 그러나 if you successfully learn to use all the formulas and solve all the problems in the text, but do not master the underlying ideas, you will have missed the most important part of calculus. 그러나 여러분이 이 책에 들어있는 모든 공식을 사용할 줄 알고 모든 문제를 성공적으로 푼다고 하더라도 do not master the underlying ideas. 책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 원리를 마스터하지 못한다면 you will have missed the most important part of calculus. 미적분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이다. If you master these ideas, 이런 근본 원리를 터득하게 된다면 you will have a widely applicable tools that goes far beyond textbook exercises. 이런 근본적인 개념을 마스터하게 된다면 학생 여러분들은 that goes far beyond textbook exercise. 이 책의 연습 문제에 들어있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widely applicable tools,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공식 사용할 줄 알고 모든 문제를 다 푼다고 하더라도 do not master underlying ideas, 근본 원리를 터득하지 못한다면 you will have missed the most important part of calculus. 미적분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될 것이다. 이런 근본적인 개념을 마스터하게 된다면 이 책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는데요. 근본 원리를 터득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master the underlying ideas가 무슨 뜻일까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근본 원리를 터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진행하면서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저 유튜브 채널에서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미분기약, 텐서, 이 플레이리스트 있어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0, 95, 그린 티오렘 5, 탄젠트 플레인, 디펜, 인디펜, same expression, 탄젠트 플레인, solve equen, coefficients. 이 동영상에서요. 더보기를 누르고 다운로드 current video source code, show in folder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096 복사해서 작업 디렉토리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Geometry Tensor Calculus 096 Area txt Ctrl B. 제가 이 폴더에다가 이미지 폴더 속에 두 개의 이미지 파일을 붙여 넣겠습니다.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왔고요. 여기다 PDF북을 끌어다 넣습니다. 이 책은 토마스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탈 13판이고요. 이 책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챕터 16이 있고요. 섹션 16.4 그린스 티오렘 in the plane 이 섹션에 있어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990페이지에 exercises 16.4가 있고요. 여기에서 33 areas as a line integral 이거를 증명해 볼 겁니다. 이게 증명이 되면 이거는 직관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35 area and the centroid에서 이거를 이전 동영상에서 유도했습니다. A는 면적이고요. X바는 센트로이드입니다. 기하학적 중심입니다. 이 문제를 이전 동영상에서 유도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센트로이드 X바인데요. 이번 동영상에서 센트로이드 Y바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Moments of Inertia에서 이전 동영상에서 이 식을 유도했는데요. 이전 동영상에서는 Y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인데요. 이번에는 X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유도해 볼 거고요. 그리고 몇 가지 시험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시험해 보기 전에요. 기본적인 개념을 드리기 위해서 챕터 15로 넘어갑니다. 섹션 15.6 Moments and Centers of Mass 여기에서 문제를 몇 개 풀어보고 갑니다. 여기 수학적인 이론이 설명되어 있고요. example 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example 4번을 통해서 어떤 면이 있을 때 이 면을 Y축에 대해서 그리고 X축에 대해서 회전시킬 때 관성 모멘트를 계산해 봅니다.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제가 여기에서 그림 파일을 하나 꺼내는데요. simple piecewise.png 이 그림을 옆으로 나란히 나타내고요. 이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해 봅니다. 이 그림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이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더블 인티그럴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더블 인티그럴을 이용할 경우에 비교적 단순한 면은 관성 모멘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지 마음대로 생긴 면의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 마음대로 생긴 면의 관성 모멘트를 계산할 때는 여기 더블 인티그럴을 사용하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이런 면을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그린 정리에 나오는 관성 모멘트 공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면도 쉽게 적분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고요. 제가 잘못해서 파일을 닫았습니다. area.txt를 다시 열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tplane.txt 이 파일도 엽니다. 이렇게 정렬하고요. Ctrl End를 누르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은 disable 하고요. 제가 이 부분을
여기에 붙여 넣습니다. 919페이지 example 4입니다. void solve example 4 ix gpg display function name.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 놓고요. 여기에서 먼저 문제를 간단하게 읽어 보겠습니다. Example 4. A thin plate covers the triangular region bounded by the x-axis and the lines x equals 1 and y equals 2x in the first quadrant. The place density at the point xy is delta. Find the place moment of inertia about the coordinate axis and the origin.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친절하게 여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를 면적분으로 계산하는데요. 두 개의 변수 xy가 필요합니다. 여기 밀도가 1이 아니고 밀도가 변합니다. en underscore x underscore y 세미콜론 하고요. 오로 x, y, opr 바 2 변수 두 개를 선언했습니다. 여기 밀도가 델타로 주어졌는데요. 오토 density는 6x 더하기 6y 더하기 6이고요. 그래서 6 곱하기 x 더하기 6 곱하기 y 더하기 밀도를 섞고요. 먼저 ix에 대해서 x축에 대한 회전 모멘트 ix를 계산해 봅니다. 이거를 계산하기 전에 가장 기초적인 이론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성 모멘트 i를 계산하게 되면요, 회전 동력학은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직선 운동 방정식 그거를 그대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관성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으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직선 운동을 그대로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말입니다. 그래서 관성 모멘트만 계산할 수 있으면 동력학은 땅짓고 헤엄치기입니다. 중적분을 하는데요. 이 R은 질점에서, 그러니까 매스 엘리먼트에서 회전축과의 거리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dm 질점에 대해서 적분하면 그게 관성 모멘트입니다. 여기에 R은 질점에서 회전축까지 거리입니다. ix 같은 경우는 중적분에서 여기 질점을 하나 만들면요, x축에 대해서 회전하기 때문에 이 x축까지 거리입니다. x축까지의 거리는 y의 제곱이네요. 그래서 이 식이요, y의 제곱이 되고 dm은요,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이게 질량이 되고요, dm이 되고, 이거를 한 번 더 풀었으면요, da는 dx dy이고요, 델타는 여기에 있는 밀도입니다. 면적당 밀도입니다.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 문제는 게임 끝입니다. 오토 ix는 cna 인티그럴이고요, 세미콜론 하고 y의 제곱이 들어가야 하고요. 그래서 y 곱하기 y, 그 다음에 밀도를 곱해줘야 합니다. 밀도는 density입니다. 이게 p적분 함수이고요. 이 그림에서 x는 0에서 1까지 변하고요. 그래서 0.0에서 1.0, 이거는 x 리미트이고, y 리미트는 하한이 0이고요. 이 x축이 하한이고 상한은 y는 2x 이거입니다. 그래서 하한과 상한의 데이터형이 다릅니다. 데이터형이 다를 때는 터프로 들어가고요, 하한은 0.0이고 상한은 2x입니다. 2 곱하기 x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 x는 x 리미트에서 값을 하나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바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y 리미트입니다. 좀 정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적분 한 개의 순서를 지정해 줘야 합니다. the all 이렇게 하고요. x 리미트가 먼저 선언됐고 y 리미트가 정의되었기 때문에 정의된 적분 한 개의 순서대로 xbar, ybar, xbar, ybar는 xy와 같은 순서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SED, Cout, IX는 IX, CPG, and 문제를 풀었고요. 아무 컴파일러를 꺼내도 됩니다. CD 096, 그린 티어렘, 클랭++, SED, C++, 20. 이 파일 이름이 tplane.cpp고요. ltbb12oc.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봅니다. clsc 해보면요. 값이 12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뿐하게 풀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하고요. 붙여놓고 위로 올라가서 IY로 변경하고요. 이름을 더블로 바꾸겠습니다. 더블 인티그럴이라는 뜻입니다. 복사하고요. 여기다 붙여놓고 위로 올라갑니다. IY, Y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합니다. 여기에 질점을 하나 만들면요. 요 빨간색 화살표가 Y축까지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요. IY는 Y축까지 거리가 되려면 X입니다. X의 제곱을 해줘야 합니다. X의 제곱만 해주면 게임 끝입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Y의 제곱 대신에 X의 제곱으로 바꿔주면요. 이게 IY가 되고 IY가 되고 IY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해봅니다. CLSC 해보면요. 7.8로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정답을 보면 5분의 39네요. 그래서 이거를 numerical로 변경하고요. 이거를 answer로 변경하고 39.0 나누기 5 이렇게 해서 책의 정답과 같은지 확인해 봅니다. CLSC 해봤더니 책의 정답과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I0가 나오는데요. 이 I0는 폴라 모멘트라 그러고요. IX 더하기 IY가 폴라 모멘트입니다. 여기 위에 올라가 보면 About the origin, 원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폴라 모멘트라 부르고 IX 더하기 IY입니다. 관성 모멘트 별거 없잖아요. 별것 없어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푼 거는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를 풀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긴 영역을 관성 모멘트를 계산한다 그러면요. 이 방식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 마음대로 생긴 면의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정답은 991 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요. 35번 문제와 36번 문제에서 이 관성 모멘트 공식을 유도했습니다. 이 공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생긴 면의 관성 모멘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파일로 돌아오고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페이지 991 Problem 36 Moment of Inertia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991페이지 Problem 36 Moment of Inertia 이 문제를 참조하라는 뜻입니다. 함수 이름을 line integral로 변경하고요.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맨 끝에다 붙여놓고요.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나온
이 공식을 이용합니다. 맨 앞에 나온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요. 두 번째 나온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 제일 끝에 나오는 이 공식을 이용해도 됩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밀도까지는 동일하고요. 이 식을 이 동영상에서 유도했습니다. 이 식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이번 동영상에서 증명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우고요.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area.txt 이 파일에서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 공식이 우리가 필요한 공식입니다. 이 파일을 보면요. 4분의 1 x의 3승 dy 빼기 x의 제곱 y dx는 이 식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바꾸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식을 조금만 변경하겠습니다. 식을 붙여 넣었고요. 순서를 바꿉니다. 앞에 게 dy이기 때문에 dy를 이렇게 순서를 변경했고요. 이 부분도 지우고 이거를 다시 한번 쓰는데요. 이게 fx고요. 이게 fy입니다. 이렇게 놓고 벡터 f를 정의합니다. 오토 f는 bctr3d고요. fx에 해당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요. 마이너스 1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이고요. 이게 fx입니다. fy에 해당하는 게 x의 3승입니다. x의 3승은 fy에 해당하고요. 이거는 x 곱하기 x 곱하기 x인데 이거를 cnm 큐브 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이 f는 이 fx, fy를 기술한 거고요. 우리 문제에서 커브 C를 정의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919페이지에 그림이 있습니다. 다시 일로 돌아왔고요. 이 example 4에서 이 삼각형 영역을 곡선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여기서 오토 C1은요 0에서 1까지 요게 C1입니다. BCTR 3D 라인이고요. 0.0 0.0 원점에서 1.0 0.0 이렇게 해서 0에서 1까지 요 곡선 선분을 나타냈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번에는 1.0에서 1, 2 요 곡선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1, 2에서 0, 0 이 곡선을 나타냈습니다. 이 방향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게 C2이고요. 이게 C3입니다. 이제 이거를 선적분합니다. 오토 IY는 C1 라인 인티그럴이고요. density를 곱하고 F를 곱하고요. 0.0에서 1.0 이렇게 하면 0에서 1 사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적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선분에 대해서 선적분 해야 합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플러스 하고요. 이번에는 C2입니다. 복사해서 붙여놓고
세미콜론 하고 이번에는 C3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앞에 4분의 1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전체에다가 4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해서 IY를 계산했고요. 이거를 빌드해 봅니다. CLSC 해보면요. 값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계산한 값이 틀렸고요. 이거 틀린 값 맞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은 disable 하고요. 위로 올라가서 density를요 1.0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요 이 부분은 disable 하고 올라가서 이 함수에서 IY 더블 인티그럴에서도 밀도를 1.0으로 놓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다시 빌드 합니다. CLSC 해보면요 IY 더블 인티그럴과 라인 인티그럴이 값이 일치합니다. 다시 한번요. IY 인티그럴은 더블 인티그럴을 이용해서 계산한 건데요. density를 이번에는 2.0으로 놓고요. 아래로 내려와서 IY 라인 인티그럴에서도 밀도 density를 2.0으로 놓고요. 다시 빌드해 봅니다. CLSC 해보면요. 값이 일치합니다. 제가 앞 동영상에서요. 이 공식을 유도할 때 밀도가 호모지니어스, 칸스탄트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선적분이기 때문에요. 밀도가 변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밀도가 변하면 이 공식 사용할 수 없고요. 이 그림에서 밀도가 균일할 때는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공학에서 이런 거를 회전운동으로 기술할 때 대부분 밀도가 균일합니다. 이게 철판이든 목판이든 기타 플라스틱판이든 대부분 밀도가 균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무시한 영역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려면 라인 인티그럴 공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거를 이 책에서처럼 면적분하게 되면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동영상 시작 부분에서요. Master the underlying idea에서 근본 개념을 마스터한다, 터득한다 이런 게 무슨 뜻이냐고 질문을 드렸고요. 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근본 개념을 마스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떻게 근본 개념을 마스터할 수 있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근본 개념이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이 공식을 유도했습니다. 이 공식은 991페이지에 있습니다. 문제 36번에 Y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 공식이 있는데요. 이 공식을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유도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에서 IX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제가 시험삼아 X와 Y의 역할을 서로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바꿨고요. X자리에다가 Y를 넣고요. X자리에다가 Y를 넣고 Y자리에다가 X를 넣고 이 식을 15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식 틀렸습니다. 일단 이 식을 먼저 증명해 봅니다.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까요? 제 앞 동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이런 거 증명하는 거는 애들 장난처럼 쉬울 겁니다. 딱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dy를 d로
보냈고요. 이 부분은 지우고 이 부분을 벡터꼴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dx와 곱셈이 되는 것은 fx고요. dy와 곱셈이 되는 부분은 fy입니다. 그러니까 fx는 마이너스 x의 제곱 y고요. fy는 x의 3승입니다. 이 식을 역으로 추적합니다.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 식을 역으로 추적해 나갑니다. 인티그럴 하고요. 라인 인티그럴을 뺍니다. curly 브레이스를 열고요. 여기서도 curly 브레이스를 엽니다. 라인 인티그럴을 더블 인티그럴로 변환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 내부에 더블 인티그럴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dx, dy, xy 평면에서 계산하기 때문에요. 여기 dx가 이미 나왔고요. 여기다가 dx가 나왔기 때문에 편미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dy가 1로 들어가고요. 분모에다 dy를 해줬으니까 dy로 적분해주고요. 이 fx가 1위로 올라가고요. y에 대해서 편미분 해줍니다. 이 부분에서는 dy가 뒤에 있기 때문에요. 라운드 x로 편미분 해줍니다. 편미분 해줬으니까 적분을 해줘야 하고요. 이 fy가 1위로 올라가고요. x에 대해서 편미분 해줍니다. 제가 앞 동영상에서 선적분에는 총 1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12가지가요 굉장히 간단한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x는 분모에 있는 y가 분자에 있는 x보다 나중에 오기 때문에요. 이거는 역방향이라고 말씀드렸고, 역방향일 때는 이 자체가 음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음수이기 때문에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y는 정방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음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x를 계산해 봅니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x를 계산해 보면요, 요게 fx입니다. 이거를 y에 대해서 편미분 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했어요. 이번에는 라운드 x, 라운드 fy를 계산해 봅니다. fy가 x의 3승이기 때문에 x에 대해서 x의 3승을 미분하면요 3x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여기에다가 다시 대입합니다. 요 전체가 마이너스 x의 제곱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x의 제곱이 되고요. 이 라운드 y는 제거하고요. 라운드 fx도 제거합니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y가 3x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고요.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요 더블 인티그럴로 묶어보면 제가 여기에 잘못 지웠습니다. 여기에 더블 인티그럴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식을 더블 인티그럴로 묶어보면요 요게 지워지고 dy가 되고요, 요게 dx가 되고요, x의 제곱 3x의 제곱은 4x의 제곱이 되고요, 전체 dx dy가 뒤로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이 식에서 4분의 1과 4가 소거가 되면요 이 식은 x의 제곱 dx dy, 다른 말로 더블 인티그럴 x의 제곱 dx dy 이 식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IY가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언더라잉 아이디어, 근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요, 아래에서 이 식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식이 왜 잘못됐냐 그러면요,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y의 3승은요 y의 제곱 곱하기 ydx 이고요, 제가 이 부분은 떼겠습니다. 이 식에서 잘 살펴봐야 하는 게 y dx는 이거는 음수예요. y dx는 역방향이기 때문에 음수고요, y의 제곱은 양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음수이고요, 그 다음에 x dy는 양수예요. y dx는 역방향이고요, x dy는 정방향이에요. 정방향은 양수예요. 이게 양수인데 y의 제곱은 항상 양수이고요, 이 자체는 항상 양수예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음수라고 할 수 있어요. x dy는 항상 양수이고요, y의 제곱도 항상 양수이고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음수예요. 음수 더하기 음수는 음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성 모멘트는요, 정의식이 R의 제곱 dm이기 때문에 dm은 0보다 적을 수 없고요, 질량인데 어떻게 0보다 작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R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양수가 되어야 해요. 근데 이 결과는 음수이잖아요. 실제로 그런지 이거를 분석해 봅니다. 수식으로 풀어서 이게 음수가 나오는지 확인해 봅니다. 여기에 가져왔고요, 이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dx와 다트 프로덕트에서 나올 수 있는 이 값은요 fx이고 dy 이 자리는 fy입니다. 그래서 이게 fy가 됩니다. 이거를 더블 인티그럴로 나타내 봅니다. 인티그럴이 들어가고요, 이 부분을 컬리 브레이스로 열고 닫고요, 이 부분을 컬리 브레이스로 열고 닫습니다. 이게 xy 평면에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파셜, 여기 dx가 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라운드 y가 와야 되고요, 그래서 분자에는 fx를 편미분 하는 거고요, 라운드 y를 했기 때문에 여기 라운드 y가 들어가고 이게 더블 인티그럴로 변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도요 라운드 y가 여기에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에 라운드 x가 와야 되고요, 여기에 라운드 x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 라운드 x가 와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편미분을 하는데 fy를 편미분 합니다. 여기서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x는 역방향입니다. 이 자체가 음수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y는 정방향이기 때문에요 음수가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계산해 봅니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x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fx를 y의 제곱으로 놨습니다. fx가 y의 3승이기 때문에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요 3 y의 제곱이 되고요, 이번에는 라운드 x 오버 라운드 fy를 계산해 봅니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y는 이 fy가 이 식입니다. x에 대해서
fx를 편매분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나옵니다. 이 두 식을 이 식에다가 대입해 봅니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x는 3 y의 제곱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는 빠지고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y는 마이너스 y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고요. 이거는 지웁니다. 4분의 1에서 줄바꿈 하고요. 이게 더블 인티그럴입니다. 인티그럴이 두 개 중첩되어 있고요. 그래서 더블 인티그럴이고요. 이 마이너스 3y의 제곱과 마이너스 y의 제곱은요. 마이너스 4y의 제곱이 되고요. 라운드 y dx, 라운드 x dy는 dx dy와 같습니다. 마이너스 4와 4분의 1을 소거하면요. 이거는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됩니다. 이 식은 0보다 작을 수가 없는데요. 이 식은 양수인데요. 우리 결과가 ix가 이렇게 계산됐습니다. 이거는 식이 잘못된 겁니다. 이 결과는요. 틀렸습니다. 식을 잘못 만들었고요. 여기에서요. 아래로 가져 내려오고 붙여놓고요. ix는 0보다 작을 수 없기 때문에요. 이게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요.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음수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양수이고 이게 양수이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양수가 됩니다. 이렇게 한 후에 위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풀어보면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 식을 올바르게 푼 겁니다. 이 부분은 correct고요. 위로 올라가서 이 부분은 incorrect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y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만 계산을 했지만 저는 여기에서 x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도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다시 919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919페이지 이리로 다시 돌아왔고요. 여기에서 문제를 계속 풀어봅니다. 위에서요. example 4 ix 이 부분을 계산했습니다. 이거랑 비교해서 확인해 봅니다. 이거를 복사하고요. 맨 아래로 가져옵니다. 이리로 가져오고요. 여기에서는 ix 더블로 수정하고요. 더블 인티그럴을 사용한다는 뜻이고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 부분은 disable 합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density를 예를 들어서 3.0으로 넣고요. 이 부분은 코멘트 처리합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부분을 복사합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이리로 가져오고요. 위로 올라가서 ix line integral 이렇게 수정하고요.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놓고요. 위로 올라가서 ix x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해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식을 유도했고요. 이렇게 ix식을 유도했습니다. 이 식에서요. 이게 fx이고요. 이게 fy입니다. 그래서 두 식을 가지런히 비교하면서 코딩하는 게 쉽습니다. fx가요. 마이너스 y의 3승입니다. 이거를 밀도를 3으로 수정해야 하고요.
요게 fx고요. 마이너스 1 cnm 큐브 y 이렇게 된 거고요. 이 fy는 y의 제곱 x입니다. 그래서 y의 제곱 x이고요. 이게 스퀘어 y 곱하기 x 이렇게 해서 벡터 f를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이게 ix이고요. ix이고 ix입니다. 이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합니다. CLSC 해보면요. 여기서 ix를 더블 인티그럴로 계산한 것과 라인 인티그럴로 계산한 게 값이 일치합니다. 여기에서는 라인 인티그럴로 x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한 거고요. 여기 위에서는 이거는 더블 인티그럴입니다. 더블 인티그럴 방식으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이 정확하게 올바르게 계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정확하게 유도한 것입니다. 제가 동영상 처음 부분에서 근본 원리를 마스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질문을 했었는데요. 산술적인 계산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산술적인 계산에서 해방되면요, 수학적인 논리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의 근본 원리를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분은 완전히 기계적인 계산이잖아요. 이런 거는 완전히 기계적인 계산이잖아요. 이런 거는 컴퓨터에 맡기고요. 제가 여기서 설명한 이런 수학적인 논리에만 집중하면요, 수학의 근본 원리를 터득할 수 있습니다. 계산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면 됩니다.